명희는 오늘도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62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다.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 하방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녀의 초라한 저녁 식사를 비췄다. 결혼 25년. 그녀는 남편 재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시부모님 병수발, 아이 둘 키우기, 남편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적금까지 모두 깨서 쏟아부었다. 재혼의 회사가 커지는 동안 명희는 집안에서 조용히 뒷바라지만 했다. 그녀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그러던 3년 전 재혼이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겠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명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줘요. 고칠게요. 하지만 재혼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이혼 조정 과정은 잔인했다. 재혼의 변호사는 명희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을 최소화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30%로 인정됩니다. 25년의 헌신이 30%라는 숫자로 환산됐다. 결국 명희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고 살던 아파트도 재혼 명의였기에 나와야 했다. 더 충격적인 건 재혼의 재혼 소식이었다. 상대는 명희의 20년 지기 절친 순정이었다. 순정은 이혼 당시 명희를 위로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언니 괜찮아. 나라도 옆에 있을게. 그 따뜻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 아니, 거짓보다 더 악랄한 위선이었다. 명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남편도 친구도 믿음도. 그녀에게 남은 건 늙은 몸뚱이와 텅 빈 통장뿐이었다. 취직은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나이가. 면접관들의 말끝은 항상 흐려졌다. 그렇게 반년을 버티다 명희는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구인 광고를 보며 전화를 걸 때 손이 떨렸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바닥에도 계단이 있더라. 첫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명희가 중얼거린 말이었다. 밤마다 명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컵라면의 국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명희는 가사도우미 중개업체에서 받은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고급 주택가의 주소였다. 시급도 다른 곳보다 30% 높았다. 부잣집이라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중개업체 직원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필요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타서 도착한 청담동. 명희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를 걸으며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이 동네는 과거 재혼이 언젠가 우리도 여기 살자고 했던 곳이었다. 그때는 둘이 손잡고 산책하며 꿈을 꿨었다. 78번지 앞에 섰을 때 명희의 발걸음이 멈췄다. 3층짜리 단독주택, 흰색 외벽과 검은색 대문, 그리고 정원의 장미 화단. 이건 재훈이 항상 꿈꾸던 집의 모습 그대로였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초인종을 누르자 경쾌한 멜로디가 울렸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밝게 웃는 여자가 나타났다. 그 순간 명희의 심장이 멎었다. 어머 세상에. 명희야? 순정이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 순정은 명품 가디건을 걸치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명희가 과거 생일 선물로 줬던 그 목걸이였다. 너희 집이었어? 명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정은 놀란 척 입을 가렸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러게. 세상 참 좁지? 근데 명희야, 일은 해야 하잖아. 사정이 어렵다며? 순정의 목소리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다. 명희는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월세가 밀려 있었다. 전기세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병원비도 내야 했다. 자존심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청소도구는 어디 있어요? 명희가 힘겹게 물었다. 순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창고에 다 있어. 참 욕실 타일 줄눈까지 깨끗하게 닦아줘.
우리 재훈이가 깔끔한 거 알지? 현관을 들어서자 명희의 눈에 거실 벽에 대형 액자가 들어왔다. 재훈과 순정의 결혼 사진이었다. 둘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엔 신혼여행 사진, 가족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명희는 청소 도구를 들고 무릎을 꿇었다. 걸레를 쥔 손이 떨렸다. 그래, 내가 이 집을 닦아주지. 하지만 그건 오늘까지만이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고개를 숙인 채. 사흘째 출근한 날 명희는 2층 침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계단을 오르며 낡은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순정은 1층 거실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우리 재훈이 요즘 회사 돈이 어마어마하게 돌아. 이번 프로젝트 하나로만 몇 척은 벌 거래. 순정의 자랑 섞인 목소리가 계단 위까지 들려왔다. 명희는 걸음을 멈췄다. 회사 돈이 돈다고? 재훈이가 직접 버는 게 아니라? 침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불가리 블랙. 재훈이 결혼 초부터 즐겨 쓰던 향수였다. 명희가 첫 월급으로 사줬던 그 향수. 15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향을 쓰고 있었다. 드레스룸을 정리하다 명희는 서재 문을 발견했다. 손잡이를 돌리자 잠겨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니 큼지막한 책상과 가죽 의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함이 보였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명희의 손이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엔 폴더들이 정렬돼 있었다. 회사 서류, 계약서, 프로젝트. 그리고 맨 아래 개인금고라는 이름의 폴더. 클릭하자 아무 입력창이 떴다. 명희는 재훈이 자주 쓰던 비밀번호들을 떠올렸다. 결혼기념일? 틀렸다. 생일? 역시 틀렸다. 그때 명희의 손가락이 멈췄다. 재훈의 첫사랑 이름을 입력했다. 여전히 틀렸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명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순정이 문 앞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아, 청소하다가. 먼지 닦으려고요. 명희는 황급히 걸레를 들어 책상을 닦는 척했다. 서재는 건드리지 마. 재훈이 방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순정이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1층 화장실이나 제대로 닦아. 변기 뒤쪽까지. 명희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왔다. 하지만 머릿속엔 개인금고 폴더가 계속 맴돌았다. 그 안에 뭐가 있길래 암호까지 걸어뒀을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노트에 재훈과 관련된 모든 숫자를 적어봤다. 회사 설립일, 아이들 생일, 시어머니 제삿날. 그리고 문득 떠오른 하나의 날짜. 재훈과 순정이 처음 만난 날. 명희가 둘을 소개시켜준 바로 그날. 설마 그 날짜를 비밀번호로? 명희는 다음 출근이 기다려졌다. 치욕스러운 청소일이 처음으로 의미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5일째 되는 날 순정은 외출했고 재훈도 회사에 있었다. 명희는 혼자 집을 청소하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꼼꼼하게. 거실 천장에 조명을 닦다가 명희의 손이 멈췄다. 모서리 쪽 몰딩 사이로 작은 렌즈가 보였다. 일반 가정용 CCTV가 아니었다. 렌즈가 너무 작고 정교했다. 명희는 20년 전 재훈의 회사 사무실에서 본 산업용 감시 카메라가 떠올랐다. 왜 집안에 이런 카메라를? 명희는 사다리를 가져와 가까이서 살폈다. 렌즈는 거실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특히 벽 쪽 금고가 있는 방향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명희는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2층 복도, 서재 입구, 침실 앞. 모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총 5대. 이건 방범용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였다. 서재로 돌아간 명희는 책상 서랍을 뒤졌다. 가장 아래 서랍에서 작은 리모컨을 발견했다. 버튼을 눌러보니 노트북 화면이 켜지며 CCTV 화면이 분할돼 나타났다. 각 방의 실시간 영상이었다. 명희는 재생 버튼을 찾았다. 녹화 기록이 최소 6개월치는 저장돼 있었다. 무작위로 날짜를 선택해 재생했다. 화면엔 재훈이 밤늦게 서재에서 나와 복도 끝 금고 앞에 서는 모습이 보였다. 금고를 여는 재훈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 여러 개를 꺼냈다. 현금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다. 재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봉투를 가방에 넣고 다시 금고를 잠갔다. 다음 영상에선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재훈이 서재에서 서류를 스캔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세무서에선 절대 모를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명희는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탈세였고 아마도 횡령일 가능성이 높았다.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명희는 USB를 꽂았다. 핵심 영상들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파일이 복사되는 동안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순정의 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급히 USB를 뽑고 노트북을 끈 명희는 복도로 나와 걸레질을 하는 척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야, 오늘 저녁 준비도 해놔. 재훈이 집에서 먹는데. 순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네. 명희는 주머니 속 USB를 꼭 쥐었다. 이 남자 이번엔 돈으로 감옥에 가야지.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다. 일주일 후 명희는 밤샘 청소를 부탁받았다. 순정의 친정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 때문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집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 손님들 오잖아. 순정의 명령은 차갑고 단호했다. 재훈과 순정은 밤 10시에 외출했다. 명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청소를 하며 다시 한번 CCTV를 확인할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이번엔 실시간으로 지켜볼 생각이었다. 새벽 1시쯤 명희가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했다. 둘이 함께 나갔는데 한 명만 돌아온 것 같았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봤다. 순정이었다. 혼자 돌아온 순정은 주변을 살피더니 서재로 향했다. 명희는 숨을 죽이고 복도 구석에서 지켜봤다. 순정은 금고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길이 능숙했다. 금고가 열렸다. 순정은 안에서 갈색 봉투 3개를 꺼냈다. 봉투를 열어 현금 다발을 확인하더니 자신의 명품 가방 안쪽 비밀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금고를 다시 잠그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명희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순정도 재훈의 비자금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순정이 그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부가 서로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30분 후 재훈이 돌아왔다. 순정은 거실 소파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왜 먼저 왔어? 재훈이 물었다. 피곤해서. 당신이나 술 더 마시고 오지 그랬어. 순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명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청소를 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재훈의 횡령, 순정의 절도, 그리고 둘 사이의 균열. 이 모든 게 명희에게 기회였다. 이제 누가 누굴 버리나 보자.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청소를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순정에게 물었다. 사모님, 혹시 금고 안에 뭐가 들었어요? 청소하다가 금고 근처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아서요. 순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거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서류 보관하는 곳이니까.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다. 그날 저녁 명희는 복사한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정리했다. 재훈이 돈을 숨기는 장면, 순정이 그 돈을 빼가는 장면. 모두 선명했다. 이제 증인이 필요해. 명희는 오래전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재훈의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회계사 정민의 연락처였다. 3일 후 명희는 해고 통지를 받았다. 재훈이 금고를 확인하고 돈이 사라진 걸 발견한 것이다. 순정은 울부짖으며 명희를 범인으로 몰았다. 그 도움이야. 분명히 그 여자가 훔쳐간 거야. 순정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다. 재훈은 차갑게 명희를 노려봤다. 증거는 없지만 당신밖에 없었어. 당장 나가요. 명희는 항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짐을 쌌다. 나가면서 순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순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모든 영상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민 씨, 나 명희예요. 기억하시죠? 정민은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명희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재훈이에 대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혹시 요즘 회사 상황 아세요? 정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은 저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회사 장부가 안 맞아요. 누군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있어요.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만나서 얘기해요. 이틀 후 명희와 정민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명희는 노트북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다. 재훈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는 장면, 서류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순정이 그 돈을 다시 빼가는 장면까지.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완전한 횡령이에요. 그리고 이 서류들. 정민은 화면을 확대해 서류 내용을 읽었다. 회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있어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더 있어요. 명희는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재훈이 순정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장면이었다. 순정이 공범이에요. 남편 몰래 돈을 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둘이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거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내부 고발을 준비 중이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이 영상이면 충분해요. 같이 하실 거죠? 명희가 물었다. 정민은 명희의 손을 잡았다. 복수는 혼자보다 증거와 함께 해야죠. 둘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영상을 본 변호사는 즉시 고소장 작성에 들어갔다. 횡령, 배임, 위조, 그리고 탈세까지. 재훈과 순정을 향한 법의 그물이 조여들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재훈과 순정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둘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내가 아니라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순정이 소리쳤다.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재훈이 반박했다. 명희는 조사실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25년을 함께한 사람, 20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 이제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기자들로 붐볐다. 중소기업 대표 횡령 사건, 아내와 공모한 10억대 비자금 조성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재훈과 순정은 나란히 피고석에 앉았다. 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재훈의 변호사는 순정 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고 순정의 변호사는 남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희는 방청석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검은 코트에 모자를 눌러 쓴 그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명희는 가만히 앞을 응시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회사 장부, 계좌 이체 내역, 위조된 계약서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재훈의 변호사는 자신만만했다.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명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재훈과 순정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재판장님. 명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명희를 바라봤다. 증인이십니까? 네. 저는 피고인 이재훈의 전 부인이자 피고인 김순정의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명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두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재훈이 벌떡 일어났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재판과 무슨 상관이? 앉으세요. 재판장이 재훈을 제지했다. 증인 나와서 증언해 주시죠. 명희는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25년 전 결혼식장으로 걸어가던 그 발걸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재판장님, 이 USB에 피고인들의 범행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명희의 손이 USB를 건넸다. 순정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냈다. 그건 불법 촬영이잖아. 명희는 순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피고인 김순정 씨가 직접 설치한 CCTV입니다. 본인 집안에 설치한 카메라로 찍힌 영상이죠. 제가 한 일은 청소하다가 그 시스템을 발견하고 녹화된 내용을 확인한 것뿐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재훈이 금고를 여는 장면, 현금 다발을 가방에 넣는 장면, 서류를 조작하며 통화하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세무서에선 절대 모를 거예요. 스피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 영상에선 순정이 등장했다. 남편 몰래 금고를 열고 돈을 빼가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훈과 순정이 함께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웃는 장면까지. 이 계좌로 넣으면 돼? 당신 명의로? 재훈의 목소리. 응, 내 명이면 세무조사 안 걸려. 전업주부니까. 순정의 대답.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다. 순정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재훈은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재판장이 명희에게 물었다. 증인은 이 증거를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저는 그 집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제 손으로 닦은 곳마다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청소하다 CCTV 시스템을 발견했고 서재에서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녹화 기록을 확인한 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이혼과 배신으로 밀어넣었을 때 저는 법이 지켜줄 거라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검토했다. 재훈의 변호사가 일어나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휴정 후 복도에서 순정이 명희에게 달려들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순정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비명이었다. 명희는 순정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나 때문? 순정아, 나는 너희를 소개시켜줬을 뿐이야. 배신한 건 너희였어. 너는 내 친구였잖아. 20년을. 순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재훈은 벽에 기대서서 허공을 응시했다. 25년의 결혼, 3년의 이혼 후 삶, 그리고 오늘의 재판. 모든 게 스쳐 지나갔다. 명희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11월의 하늘은 맑았다. 처음으로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판결이 나온 건 2달 후였다. 재훈은 징역 4년, 순정은 징역 2년 6개월. 벌금과 추징금을 합치면 15억이 넘었다. 회사는 파산했고 청담동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명희는 내부 고발자 보상금과 증거 제공 공로로 3억 원을 받았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푼도 받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건 정의의 몫이었다. 그 돈으로 명희는 강남 외곽에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간판을 달았다. 리턴 홈 마이너스 당신의 인생을 청소합니다. 가사도우미 파견 회사였다. 첫 직원은 정민이었다. 재훈의 회사가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그녀는 명희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회계사에서 가사도우미 회사 격리로 나쁘지 않네요. 정민은 웃으며 말했다. 두 번째 직원은 55세의 이혼녀 미선이었다. 남편의 폭력으로 쫓겨난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명희는 그녀에게 숙소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했다. 언니, 저도 청소하면서 인생 청소할게요. 미선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다. 세 번째는 60세의 과부 경숙이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독거노인이 된 그녀는 리턴홈의 광고를 보고 찾아왔다. 일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경험이 재산이죠. 명희의 말에 경숙은 눈물을 흘렸다. 회사는 특별한 원칙이 있었다. 중년 여성, 특히 이혼이나 사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만 고용했다. 그리고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집안 문제를 상담해주고 법률 지원까지 연결해줬다. 명희의 경험이 녹아든 시스템이었다. 반년 만에 직원은 15명으로 늘었다. 입소문이 났다. 리턴홈은 집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도 깨끗하게 해준다는 평가가 퍼졌다. 의뢰가 쏟아졌고 명희는 두 번째 지점을 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화제의 리터놈 대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명희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직원들의 권유로 응했다. 법정 앞 계단에서 만난 기자는 카메라를 들이대며 물었다. 명희 씨, 복수는 시원했나요? 명희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다. 복수보다 시원한 건 내 손으로 인생을 닦아낸 거예요. 저는 25년간 남의 인생을 닦아줬어요. 남편의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친구 챙기기. 정작 제 인생은 방치했죠. 이혼 후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 인생을요. 전 남편과 그 부인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잘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청소해야죠. 저는 이제 제 인생과 저를 찾아온 사람들의 인생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명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세상의 모든 명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거기서 딛고 일어서세요.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닦아낸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을 빛나게 만들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리터놈으로 문의 전화가 폭주했다. 일자리를 찾는 중년 여성들,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 그리고 투자 제안까지. 1년 후 명희는 서울에 5개 지점을 운영하게 됐다. 직원은 80명이 넘었다. 모두 한때 명희처럼 버림받고 절망했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명희는 강남 한복판에 본사 사옥을 열었다. 작지만 깔끔한 5층 건물. 1층은 상담센터, 2층은 교육장, 3층은 사무실, 4층은 직원 휴게실, 5층은 명희의 사무실이었다. 개업식 날 명희는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다. 저 멀리 청담동이 보였다. 한때 그녀가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던 그곳. 이제는 그저 풍경 중 하나일 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정민이었다. 대표님, 아래서 다들 기다려요. 축하 케이크 준비했어요. 지금 내려갈게. 명희는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이혼 직후 월세방 천장을 바라보며 했던 생각.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 답을 알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며 명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남편 집은 내가 청소했지만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주인이다. 1층 로비에는 직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80개의 미소, 80개의 이야기, 80개의 재기. 명희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청소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다. 명희는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세상의 모든 명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고 힘껏 촛불을 불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명희는 웃었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였다. 바닥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다. 리터놈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